예, 안녕하세요. 저기 12주차 러버공학 2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여기까지 봤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이글 공법입니다. 단락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4초 동안에 네 번. 이거는 신이글 공법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예. 즉, 종래 이글 공법에서 2배 이상의 단락 횟수를 실현하고 아크장은 종래의 이글 공법에서 50% 단축했다. 지금 여기에 그 핵심 키워드인데요. 아크장을 50% 단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별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별량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별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변형량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형량. 그 아크 용접을 하고 나면 뒤틀어지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아크 용접을 하고 나면 비틀어집니다. 왜? 1400도, 1500도에서 열을 가한 상태에서 끝나고 나면 식으면서 응축이 발생이 되거든요. 응축이 되면서 금속 재료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별량이 적다는 얘기는 그 틀어짐, 변형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락 횟수를 실현하고 단락 횟수는 미세하게 스페타를 최소화 하게 되므로 이제 단락 횟수를 좀 늘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스페타가 발생하는 그 타이밍 때 와이어를 정방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역방향으로 그만큼 스페타가 발생할 소지를 없앤 거죠.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최소화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별 용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계속 이 강의 진행을 한다면 자, 용입의 향상, 아크장을 단축해서 지향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용입량이 증가됐다. 즉 아크장을 짧게 해서 또 단락 횟수를 증가를 해서 스펙타까지 최소화해서 그것만큼 뭘로 들어가요? 모재로 녹아들게 만듭니다. 모재로 녹아들게 만들면 그만큼 용입이 깊어진다는 얘기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래 이글 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1.2mm 정도의 용입 깊이가 나왔는데 신 이글 공법 같은 경우는 0.6 정도 높은 1.8mm, 1.86mm의 용입 깊이를 만들어냈어요. 이거인 조건들은 뭐냐면 와이어경은 1.2파이, 판 두께는 3.2T, 용접 전류는 250A, 용접 속도는 60cm.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다면 자, 대응성 향상이에요. 이 대응성 향상이라는 게 뭐냐면 갭이 발생했을 때 그 피칭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커버도 하긴 했었는데 이 아크장으로 갭의 발생을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여기서는 아크장을 단축하고 단락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갭 대응성을 향상시켰다. 위에 세 개는 갭 대응, 어, 시- 어, 종래, 그다음에 이글 세븐 신공법은 세 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갭이 0.5mm일 때, 1mm일 때, 1.5mm일 때. 자, 조건은 Y경 1.2파이, 판우는 SPCC 2.2T, 용접 전류는 200A, 용접 속도는 70 ppm.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종래 그 공법으로는 0.5일 때까지 뭐 그냥 쓸 수가 있었어요. 갭이 1mm 발생할 때는 뒤에까지 살짝 터질 뻔했죠. 근데 갭이 점점 많아질 경우에는 뒤에 완전히 터져버렸죠. 이 갭이라고 하는 갭은 어디 쪽 얘기를 하냐면 요 서 있는 판재, 그다음에 누워 있는 판재의 갭 0.5mm, 여기는 1mm, 여기는 1.5mm. 그래서 1.5mm 같은 경우는 용락 빵꾸 났다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빵꾸도 났고, 또 이쪽에 2T짜리인데 약 눈으로 보면 한 0.2, 3mm를 지금 갉아먹었어요. 이게 만약에 인장 테스트를 하면 여기가 부러집니다. 여기가 끊어집니다. 극단적으로 굴러가는 차가 가다가 그냥 절단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이글 공법 같은 경우에는 0.5mm일 때도 큰 무리가 큰 차이는 없었죠. 근데 1mm일 때도 큰 차이가 없었죠. 근데 오히려 용입은 조금 더 개선된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약간의 언더컷은 보였어요. 저기 종래 공법에서는 여기는 양쪽 끝단이 끝단이 언더컷이 안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1.5mm일 때는 터지진 않았죠. 터지진 않았죠. 나름대로 1.5mm라도 양호한 비드 형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이글 공법의 에, 원리 아크장을 단축을 했고, 보통 종래 아크장의 길이는 감각적으로 약 한 2.5mm에서 3mm예요. 단락 횟수 한 40에서 50회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서버 모터를 채용하다 보니까 아크장이 약 1.5에서 한 2mm 정도. 음. 그다음에 단락 횟수 같은 경우는 한 40, 50회가 아니고 80회, 90회로 증가시켜서 갭 대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그다음에 고속 용접성 향상입니다. 자, 아크장을 단축, 단락 횟수를 증가하는 건 고속 용접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CO2 그 맞대기가 아닌 겹치기. 용접 조건은 와이어 1.2파이, 판 후는 SPCC 1.6T, 용접 전류 250A, 어, 용접 전류는 250A하고 용접 속도는 130 CPM. 지금 2.0T 같은 경우는 70cm, 1.6은 130cm, 약 2배 가까운 건데요. 두께로 봐서도 2.0, 1.6, 약 한 20% 정도, 20% 정도인데 속도는 20%랑 27, 24, 84, 약 90 정도 되면 되는데 이건 13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용입
용입도 약 1mm 이상 좀 나왔고요.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용입이 그래서 고소병적이지만 50% 이상의 용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범위 확대. 요거는 350A 용접이지만 350A 용접 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 보면 보통 275A가 보통 60% 사용률이기 때문에 용접했다가 10분 용접했다가 1분 쉬고 뭐 그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단락 횟수를 증가하고 그다음 아크장을 줄이다 보니까 이별이 적다 보니까 용접기에도 무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50A로 때려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사용 범위 확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터팩 WL 300 플러스. 자, 로봇 기종은 AR1440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쭉 그 로봇 시스템, 아크 용접 로봇 시스템 쭉 보면 뭐 컨트롤러 있고요. 그다음에 용접 전원이 있고요. 필팩 있고 뭐 로봇 있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요거 하나. 요거는 뭐냐면 교정기입니다. 즉 와이어 필팩 보통 뭐 200kg짜리, 250kg짜리, 뭐 400kg짜리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 안에 감겨져 있죠. 감겨져 있다가 풀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직진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교정기에서 일부 곡선이 되어 있는 거를 좀 직진성이 나오게끔 교정을 해주는 그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 토치 케이블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버 모터가 붙어져 있고 예, 하나, 두 개. 나머지 전원 검출선이라지 파워 케이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당연히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AR1440이었지만 요 다음 거는 뭐냐 AR700, 900. 즉 로봇 매니플레이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소형 로봇에도 이게 적용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글공법의 시공 관리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어, 종래의 단락 용도가 용입이 낮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기법을 동원을 해서 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글 공법 같은 경우는 컨덕티브의 교환 빈도가 좀 짧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기존 공법 같은 경우는 정방향으로만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놈은 역방향으로도 보내기 때문에 팁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얻어지는 거는 품질이 좀 더 안정되고 속도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스페터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글 공법에는 페일팩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뭐 15kg짜리, 20kg짜리 와이어 릴은 그 공열 방향이 150에서 2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페일팩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 50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이어가 감겨 있는 곡률 반경이 적으면 적을수록 솔직히 그 토치 오토플래콘이나 토치 케이블 내에서 그 직진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컨듀트 케이블 길이는 5m. 뭐 이거는 표준품하고 뭐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사양입니다. 사양. 모터팩 WL300 플러스.
플러스죠. 예. 쭉 남아서 여기서 펄스 매구 용접, 미구 용접이 가능하고요. CO2 용접, 매구 용접, 미구 용접에 단락 용접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CO2, 매그, 미그의 이글 공법이 가능한 와이어경 보도 1.2가 많이 사용하지만 1.0도 되고 0.9도 되고 0.8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접 대상 워크는 마일드 스틸, 영광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다 대응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그 내용이고요. 내용이고 단지 이제 출력, 용접 암페어, 350 암페어, 그다음에 36볼트 전류와 전압, 출력. 사용률은 주기 10분 주기고 60%짜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하고 그 인터페이스는 옛날처럼 실장 I/O 배선이 아니고 요거는 이더넷 통신 케이블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더넷 통신이 아니면 구현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토팩 시리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토웰드 X350입니다. 자, 지금 605에 있는 용접 파워 소스하고 동일한 용접 전원입니다. 물론 앞에도 이글7 공법에 대해서도 요 X350을 합니다. 단 토치에 서버모탈 치부에서 와이어를 송급해 준다는 그 장점이었고요. 지금은 이 순수하게 X350에 대해서 한번 분석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가 나옵니다. X350의 특징 사양, 그 다음에 교류 유닛 XACU 특징 사양, 용접 패키지 모토팩 WL300, 그 다음에 X350 XACU의 사양 일람. 여기서 뭐 X350 용접 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XACU 여기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교류 유닛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동차 아쿠 용접용의 방식이 직류용이 있고 교류용이 있는데요. 99% 이상 다 직류 용접 전원 방식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까탈스러운 용접, 특히 알루미늄 용접 같은 경우는 융점이 낮기 때문에 교류 타입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직류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직류보다 교류로 해서 비늘 모양의 외관 비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교류이기 때문에 이 교류 유닛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오버뷰를 하게 된다면 X350의 특징 및 사양이 있고요. 쭉 뭐 스패터 발생량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근데 용접 조건 조정 시간에 단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AC 서버 모터의 구동 원리 중간고사 전에 그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사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교류 인식 들어가네요. 네. 네. 이 교류 유닛을 쓰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2강의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3강의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